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채권 전문가 98%가 오는 2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닥 유효성 평가 비임상 CRO 기업 HLB 바이오스텝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21일 공시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간에서 거론되는 기업 공개의 경우 협의 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으로 5억 2,570만 원을 거뒀고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건 지난 2015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시프트업은 20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725만 주로 100% 신주로 모집합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입니다. 크래프톤 이후 약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조 단위인 게임사 기업 공개인 만큼 상장 후 시프트업의 시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에 힘입어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과에 또 테슬라 차량 가격 인상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오전 9시부터 12시에 무료 방송도 공개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요국 증시들은 이제 연일 계속 사상치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좀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월, 화, 수 시장 올라올 때 수요일 날 상방 포지션 다 정리하고 하방 조정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자동차주하고 반도체주를 일단 전량 다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하고 좀 욕을 먹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조정이 온다더니 조정은 개뿔 이러면서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죠.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빠지지 않으면 조정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역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빠졌죠. 자,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글에다가도 이렇게 아침에 시황글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상승을 가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소멸되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상승의 힘이 좀 약하다, 둔화된다라고 생각할 때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저 같은 부류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만 차익 실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밀리면서 내 수익이 쪼그라들거나 혹은 손실 전환되는 것이 저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나는 이만큼 조정 나올 줄 알았는데 이만큼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나는 팔아버렸고 다시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상태에서 날아가 버리면 수익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만 나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관점이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리스크가 있어도 눌렀다가든 뭐에 들어가든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팔고 버틸 거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 예상과 달라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0명 중에 1명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적게 먹으면서 쌓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가끔 시장이 급락했을 때 큰 투자의 기회가 오면 그때 우리가 배팅해서 길게 갈고 크게 먹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께 시장 고점이다. 주식 일단 다 던지겠다. 자동차와 반도체 다 던지고 조정 나오면 좀 사자라고 했는데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매수할 거냐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께 언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소개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거,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거, 그다음에 아시아 시멘트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드렸냐면 온라인 특강할 때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방송국에서 드린 거는 온라인 특강 하고 나서 그다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마다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 지금 싼 종목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것, 시황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방송 중에는 저는 5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실제 제가 멘트할 수 있는 시간은 37분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특강을 3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아마 시장이 조정기에 다가와서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비싸서 못 산 거, 차익 실현하고 나가서 내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토요일 특강에서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지금 제 시황대로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고점이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현금화 전략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무료로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 쪽은 현금화를 한 상태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ETF나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 PPT 화면을 2달 반째 쓰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2차 전지는 바닥 잡아서 올라올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현재 하락 조정 중이라 건들지 마자 아직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도 지난주 수요일 날 올청산 말씀드렸고 하락 조정 중입니다. 아직은 살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도 5월 9일이죠. 얼마 전에 오전에 차익 실현 다 끝내버리고 조정 시 재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아직 좋은 타겟은 아닙니다. 조금 모아가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과 시멘트는 50에서 70%를 차익 실현했고 조정 이용해서 재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시황 드리고 있고 현재 K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3,500원에서 35,000원 구간 매수했던 거 38,000원, 39,000원 찍을 때 반을 팔았고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 섹터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방송국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에게 글을 올려드린 게 시황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엊그제 던졌냐면 6월 달에 공매도를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지금 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공매도 안 한다고 하더니만 그동안 폐지해서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공매도 왜 한다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가 되게 고공달러예요. 되게 고달러로 비싼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주가를 방어하는 형식으로 지금 왔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 외환 보유고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달러가 다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매도라는 것을 열어놔야 그래야 선진 금융 국가들 중에 공매도를 막아놓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한국 지금 유일하거든요. 급하니까 막아놨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 채권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면 공매도를 오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간 안에
그 조건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방에다가 여러분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하게 거기 안에 이렇게 설명 잘 돼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6월이나 7월까지의 시장의 상승을 만약에 생각을 했는데 공매도가 6월에 결정이 나게 되면 아마 7월부터 실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6월 내지 7월까지 올라가고 나서 여름부터는 여름 안쪽에 우리가 주식 정리하고 이후에 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황들을 뭐 금융감독원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좀 희한하게 여름 안쪽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제 찬물 끼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주식 정리하고 나서 재매수를 언제 할 건지를 조금 신중히 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아직 한두 달 정도 남아 있느냐를 눈치 게임하는 과정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아직 한 번 더 이렇게 조정 나오고 눌러서 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눌렀다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제 주식은 당분간은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 TV 나와서 주식 얘기 안 하면 참 할 말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작년 1월부터 서울경제TV 출연을 했는데 지금 벌써 1년 반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2달 동안 주식을 한 종목도 사지 못하게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9월부터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이후에 8, 9, 10 이때까지 거의 주식 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이 빠질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 8월 달 고점으로 9월 달 살짝 반등 나왔다가 주저앉아서 10월 말까지 대차게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1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종목들 다 박살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버스 붙잡고 내려가서 23% 수익 내고 바닥에서 10월 말에 저점 잡고 올라오자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9월에서 10월까지 작년도에 있었던 그 하락이 2달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이게 아마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눌렀다가 6월에 상승하고 나면은 7월이나 8월부터는 우리가 제가 아마 인버스 배팅 하자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렀다 올라가는 게 이번에 주식에 제가 바라보는 마지막 올해 상승 파동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주식을 비싸게 사시면 물려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떨어질 때 싸게 사자고 할 때 사셔서 한 번 더 차익 실현하고 나면 당분간 주식은 좀 안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지수가 빠질 때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선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배를 모은 경력이 20년이고 30년이고 베테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이 출항하면 되고 나는 가서 고기 많이 잡아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선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덜 떨어진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중요합니다. 배를 모는 사람은 날씨가 우리가 태풍이 오고 막 출렁이고 너울지고 이럴 때 배를 몰고 나가서 물고기 잡을 확률보다는 내가 물고기 밥이 되고 제사밥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때는 뭐 하는 게 좋습니까?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일단 비가 좀 올 것 같아요 라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께 예고를 드린 것이고 그 비가 풍랑이 돼서 돌아올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지금 제 생각은 일단 비는 좀 내릴 것 같으니까 잠깐 피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게 아마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6월 달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월 달 상승 이후에는 7월, 8월에 추가 상승을 할지 꺾일지는 지금 정부 정책들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올해 초에 1월 달부터 조정시마다 매수하라고 얘기할 때는 여름 전까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조정 신경 쓰지 마라. 조정하면 또 사라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다면 지금부터의 시장은 이제부터는 여러분 한 달에서 2달 정도 남아있는 반등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비중을 늘리지 마셔라. 그리고 시세가 나면 현금화시키고 때를 기다리는 매매를 좀 한동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18년 차 트레이더거든요. 제가 7월 달이면 만으로 18년이에요.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 동물적 감각이라고 해둡시다. 그리고 제 경험치라고 해둡시다. 조만간에 폭풍우가 오고 조만간에 해풍이 심하게 불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 몇 달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는 시세들 잘 여러분 추려가시고 그리고 현금화 시켜 놓으셨다가 제가 인버스 배팅 하자 할 때 그때는 비중의 50%에서 80%, 100%까지는 인버스 배팅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요. 인버스로 시장 하락을 한번 챙긴 상태에서 다시 하반기에 저점 잡히면 그때 배팅할 때는 여러분 현금 남기지 마시고 100% 다 배팅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와장창 내려갈 게 남았고 이 내려가는 게 끝나고 나야 올 연말쯤 됐을 때나 겨울쯤이나 한번 진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생각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시장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요 세 종목이 전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워낙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얘기하면 이제 너무 울고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만 울고 먹겠습니다. 1,100원대부터 제가 매수를 이야기했고 못 산 사람 1,200원대 좋다, 못 산 사람 1,300원대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불과 매수 기간을 한 달 반이나 줬던 종목이고요. 이후에 제가 드렸던 건 1차 목표가 1,650원 이야기 드렸고요. 도착해서 여기서 반을 차익 실현했고 남은 수량 밀어붙여라. 저는 2,200원에서 2,500원 보자 했는데 오늘 장 보니까 좀 음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갖고 있는 거의 절반, 그러면 75% 차익 실현 하시라 그랬고 얘는 1,8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오케이? 1,800원 무너지면 전량 익절해버리시고 저는 어디까지 눌림을 기다릴 거냐면 이쯤까지요. 1,400원에 1,500원. 여기 오면은 다시 한번 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이나 H 레버리지는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왜 그런 얘기 드렸을까요? 미국장 연일 계속 급상승합니다. 제가 이따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방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최근에 3년간의 수익률을 보니까요. 3년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대만 가권이 35% 수익이고요. 미국장이 S&P 기준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면 주식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17.8%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장은요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2%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에 보면 대한민국은 5.4%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장이 제일 뭐 같다는 겁니다. 욕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대만이 왜 올랐냐? 왜 대만 가권이 35%나 수익 났어? 야, 미국이 제일 1등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일본이 12%에서 15%가 올랐고 대만이 35%가 올랐고 미국장은 17%에서 21%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3년 평균 내보시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국적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는 중국이 싫은데 중국 투자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마치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 공산당은 싫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할 때는 사회주의 국가라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돈엔 국경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애국심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식만 투자할 거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수익을 많이 못 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앞으로의 향후 미래 가치 대비 충분히 저평가된 것을 투자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걸 중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미국장 급등하고 일본장 급등하고 대만 급등하고 난리법석을 지킬 때 유일하게 못 갔던 게 제일 못 갔던 게 중국입니다. 1,100원부터 1,300원대 여기서 한 달 반 동안 매집기에 1,650원을 일단 갈 거니까 버티라고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일자 팔았고 나머지 수량 갖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70~80% 정리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긴 수량은 1,800원 무너지면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다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1,400원, 1,500원대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서 또 한번 트라이 해볼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국장은 여러분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최초에 여러분 2월달, 1월달에 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아마 미국에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거의 최근에 몇십 년가를 흘러보면은 대선이 있는 해 초반에는 장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다 대부분 투자합니다. 연금 투자를 하고 퇴직연금을 거의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표심 관리할 때 우리나라는 계속 부동산 정책을 열심히 남발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죠. 당선되고 나면 어느 당도 안 지킵니다. 앞쪽 이쪽 당 왼쪽 당도 안 지키고 오른쪽 당도 안 지키고 다 안 지켜요. 예, 표 달라고 할 때만 이거 하겠다라고 열심히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지켜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 김포였나요? 서울에 편입한다고 한참 뉴스화 됐었는데 지금 뉴스화 시킨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 끝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요 어떠냐면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거의 목숨 거는 정책들을 정치인들이 맨날 이렇게 거짓말 정책들을 선심성으로 하고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재선이 있고 우리랑 좀 선거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인해서 문서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잠깐 삼천포 잠깐 빠졌다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 법국가는 대륙법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성문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글로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지 않으면 안 지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미법은 어떠냐면 영국과 미국 이쪽 유럽 국가들은 어떠냐면 말을 했어. 근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야 사인 안 했고 도장 안 찍었으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매장당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생활이 완전히 매장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말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나 유럽 쪽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안 지켰다 하더라라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뢰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거고요. 우리나라는 말을 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류를 쓰면 이거는 빼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과연 서류가 아니면 말은 믿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왜 재벌기업의 회장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주가가 막 올라가면 나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못 투자할 거고 못 투자하고 희망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말은 했으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2020년도에 당시에 문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문 대통령 그분하고 지금 수많은 바이오그룹 회장들이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 거야라고 엄청나게 얘기하고 예 애써주세요. 서로 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2020년 이후에 몇 년 지났죠? 4년 공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셀트리온이었는데 그 당시에 셀트리온 대표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가 만들 거야. 1년에 2년에 만들 거야 했는데 지금까지 만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임상 내가 통과했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얘기된 게 있나요? 없는데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럽 국가나 미국 국가에서 기업 회장이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 사람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은, 한국 기업은, 한국 정치는 안 지켜도 괜찮은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다시 삼천포에서 본론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 중장기에 정치인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정책도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투자 비전도 믿지 마십시오.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정말 시세가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시세가 가지 못하는데 청색 비전들만 얘기하고 있다면 저는 걸르시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께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저는 어디에 투자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 상승 전환되는 해외 시장에다 투자하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이고 그게 중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짧게 단타 치는 것 외에는 당분간 안 쳐다보는 게 좋겠고 특히나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몇몇 우량주 그리고 몇몇 괜찮은 섹터만 거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타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잖아요. 저는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계에서 팀킬이라고 욕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주식을 이 시기에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름지나면서 후회하시게 될 거고 반드시 손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H 레버리지는 저는 여러분들께 드렸을 때 바닥에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첫 저점이 1,069원이었고요. 지금 고점이 1,990원 이네요. 그러면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90%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사자고 할 텐데 아마 조정하는데 보통 얘가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또 한 번 사자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조정이 안 나오면 가진 물량 그냥 좀 더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의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할 때 제가 여러분 방송을 지금 서울경제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출연하면서 언젠가 또 제가 어느 회사, 어느 나라의 것들을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푸시한다면 여러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차이나 H레버리 바닥에서 90% 올랐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단가에서부터 적게 보신 분은 60% 수익, 많이 보신 분은 75% 수익 났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좋은 종목이었고 지금 어느 종목도 우리가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형주 중에 이만큼 시세가 난 종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별주도 아닌 그냥 중국 증시 전체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데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매매는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 종목을 제가 울고 먹습니다. 거의 무슨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울고 먹고 있는데 1년에 고려아연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에서 4번밖에 주지 않습니다. 연간.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제가 주식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제가 처음 시작한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고려아연으로 1년에 적으면 2-3번, 많으면 3-4번 정도의 저는 연금 소득을 얻습니다. 제 연금 같은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들어가면 저점 잡히고 나면 보통 짧은 파동은 10% 정도 나는 것 같고요. 긴 파동은 30% 정도 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한 번 들어가서 10%씩만 먹고 빠졌다라고 생각해도 1년에 3번이면 내 원금의 30% 수익이 나게 됩니다. 4번이면 40%가 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파동 안에서 내가 3번, 4번의 기회 중에 10%, 15%만 가는 것이 2번 정도 있다면 20%, 30% 가는 것이 한두 번 또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내가 1년간 30%에서 50%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종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드린다면 하셔야 됩니다. 자, 고려아연을 제가 왜 좋다고 했었냐면 저희가 매수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43만 원에서 45만 원. 요 구간에 매집해서 1차 목표가 50만 원 봅시다. 그럼 바닥에서 10% 정도 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후에 눌림을 이용해서 45만 원 안 깨면 더 잡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얼마 갔냐면 이게 어저께 종가입니다. 제가 방송국으로는 당일 날 걸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몇 프로 났냐면 벌써 22%, 23%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아연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포스코라고 하는 철강 기업이 있죠. 철강을 만드는 걸로 제일 잘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그럼 동국제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철금속 철이 아닌 것, 아연, 구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비철금속 분야에서 가장 탑10, 탑1이 원탑인 회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빠짐없이 고려아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익, 유보금, 현금도 상당히 많고요. 순이익률도 꾸준하고요. 계속 흑자를 만들어가면서 왜냐하면 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값이 구리 값이 지금 바닥부터 50% 더블씩 올라가죠. 그죠? 우리가 아연 값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겠죠. 주가는 나중에 그게 반영되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새우깡 한 봉지가 1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비싸졌을 때 한 2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1,000원 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안 사 먹어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가보니까 1,000원 넘더라고요. 과자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 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 가면 그냥 일반 짜장 보통 시키면 2,000원, 2,200원 했던 것 같고 간짜장 시키면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집값이 만약에 집 한 채 1억, 2억 했다면 지금은 10억, 20억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값이 떨어졌던 적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단기적인 하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값은 우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굴하고 가공하는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게 기대 사업 비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부러운 거는 제가 고려아연의 회장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려아연의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그냥 만년묵기로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섹터입니다. 엄청난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요. 웬만한 사람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아연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하나 발굴해 놓으시고 내가 조정 나올 때 쌀 때 천천히 모아놨다가 근데 얘는 매수할 때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살 수가 없고요. 보통 보름에서 길면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을 천천히 매집해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이하에서 한두 달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얘는 한 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려요.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53만 원, 55만 원 요 구간이면 수익률이 20%에서 23%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이 좀 더 끌고 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고 만족하시는 분들 자율청산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57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찍으면 고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유 수량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51만 원 이탈하면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텨보시면 되겠고 나는 2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 수량의 한 절반에서 7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은 57만 원에서 60만 원 찍을 때 미련 없이 던지고 다음 조정을 또 2, 3개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주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렇게 안정적인 섹터가 싸졌을 때를 기다리는 거고 3, 4개월에 한 번씩 조정 나오면 그때 내가 사서 이익 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50만 원짜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당 5만 원짜리 사는 거는 부담이 없대요. 근데 주당 50만 원짜리는 부담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 앵커님. 네. 여성분들께서 가방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가방에 뭐 들어가요? 보통 앵커님 가방에 뭐 있습니까? 화장품, 에어팟, 그 정도 있는 그 정도인가요? 지갑이랑. 지갑이랑. 자, 그러면 화장품, 에어팟, 지갑을 넣습니다. 그냥 우리 나가서 저기 뭐 이마트 가가지고 네. 한 5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도 그거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그런데 백화점에 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 100만 원짜리 가방에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좀 비싼 데 갔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그럼 5만 원짜리 안 사고 1,000만 원짜리 사는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죠. 브랜드죠. 네. 근데 거기서 더 필요한 건 뭐죠?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이죠. 자, 여러분 만족감. 우리가 주식을 네.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5만 원짜리가 얘가 6만 원 갑니다. 그럼 몇 프로 수익이죠? 20%. 20% 수익이죠. 근데 50만 원짜리 샀어요. 얘가 60만 원 갑니다. 수익률 몇 프로죠? 20%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5만 원짜리는 사는 걸 좋아하면서 50만 원짜리는 부담스럽다고 할까요? 이게 과연 비싼 걸까요? 5만 원짜리 네. 내가 100주 사는 거랑 50만 원짜리 10주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시장에서 값이 비싼 주식이라는 것은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앵커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지금 제가 신뢰가 되니까 연봉을 묻진 않겠습니다. 네. 만약 지금 내가 연봉이 네. 여기서 내가 초임에 5천만 원 연봉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앵커님은 지금 초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어치의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앵커님이 한 10년쯤 지났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막 초빙을 받아요. 그래서 연봉 5억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5천만 원 받고 누구는 5억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불공평한 건가요? 공평하죠.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에 대한 것이니까. 만약에 잘 되셔서 나중에 한 20년쯤 지났는데 연봉 50억을 받습니다.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합니다. 공평합니다. 왜? 내 노력치에 대한 몸값을 받는 것이니까. 자, 주식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것만큼 가격으로 평가받는 것,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고요.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값어치 있는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분사하고 갑자기 물적 분할, 양적 분할, 오만 분할 다 해놓는 그런 땅 따먹기 하는 주식 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안 하고 굉장히 묵직하게 무게감 있게 갈 수 있는 주식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걸 여러분께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낭패는 보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처음에 들어옵니다, 시장에.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 여러분 본전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되어 계시고요. 본전만 회복하면 내 이 더러운 주식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타까운데 생각 가만히 해보십시오. 나는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갔는데 여러분 주로 언제 들어가냐면 하락장에 주가 빠지면서 주식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간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연일 미국장 신고가 갱신할 때 이제 미국장 들어간다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조정 나오면 박살나거든요. 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주식은 언제 산다고? 쌀 때 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마지막 여러분께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제가 이 시멘트 종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 말씀의 수위가 좀 세져서 사실 우리 PD님께서 조마조마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냥 오늘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종목 그리고 철강 종목, 여러분 비철금속 종목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건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이 있으면 다들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요. 돈이 있으면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 정부, 문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해놓고 야, 내 임기 내에 할 수 있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했습니까? 못했네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 2년이 경과했습니다. 5월 달로 2년 경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3기 신도시가 땅에 대한 땅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다 나가세요라고 내보내고 나서 건설을 시작해도 요즘 아파트 공기가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예전처럼 밤까지 야간 근무 잔업 못 하거든요. 안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반, 4년 걸려야 아파트를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보내는데 한 1년 정도, 철거까지 가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짓는데 3년 반이 걸립니다. 최소한 4, 5년은 걸려야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네요. 그러면 이번 정부 안에 3기 신도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앞전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와 하면서 포퓰리즘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넘어와서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다음 정부나 돼야 가능할 텐데 다음 정권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7년 5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서울 시내 슬슬 전셋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계속 원하는 것은 뭔데? 근데 계속 규제들이 많아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세금적인 혜택들이 완전히 다 눌려 있습니다. 거래가 눌려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202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이 나오는 분은 반드시 무슨 정책을 들고 나오실 것 같으세요? 나는 이번에 재건축을 해서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줄 것이고 부동산 사는 게 해결되는 거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아까 제가 차이나를 여러분께 왜 1월 달부터 차이나 H레버리지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 대비 2015년도 고점 대비 몇 토막 났냐면 17토막 났어요. 중국 가치가 17토막 죽었느냐?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올라간다면 여기가 최바닥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떠들었네요. 그러면 지금 아시아시멘트는 어떤 구간이냐면 시멘트 철강 산업은 지금이 가장 바닥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디 사도 물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2, 3년 뒤에 이제 아파트 건설에 대한 붐이 이르면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주, 철강주 얘가 아파트 지으려면 꼭 필요하거든요. 얘네들 주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걸 내가 사야 된다면 사실 시멘트주 되게 무거워요. 정말 안 가요. 조금만 1, 20% 시세 났다가 주저앉고 났다가 주저앉고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3년 뒤에 5년 뒤에 한번 보실래요? 얘 주가 얼마가 있으신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조선주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현대비포조선 4만 5천 원 얘기하고 9만 원까지 뛰어 올라갈 때 여러분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불과 2, 3개월 만에 더블 갔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CJ 대한통운 작년에 여러분 홈런 쳐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작년 여름에 우리가 뚜종 나올 때 7, 8만 원대 매집했는데 14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수익률 75% 넘겼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종목을 다 맞출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딱히 할 게 없으면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래서 CJ 아세아시멘트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쌍바닥권으로 앞전 바닥 여기니까 10,000원 밑에서 9,750원이었는데 여기에요. 보시면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네요. 그리고 올라올 때 11,000원 정도 10% 보시는데 지장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은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떨어지면 10,000원 초반부터 또 사고 이걸 무한반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2, 3년 정도 얘가 우량주라고 생각하시고 시세 좀 나면은 한 반 팔고 또 떨어지면은 10,000원 초반부터 슬슬 또 천천히 보통 얘는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보통 한 1, 2주 정도 걸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분할 매수했다가 또 10%, 20% 수익 나면 또 반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재매수하고 얘를 열심히 사골처럼 울고 드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얘기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내가 무엇을 사도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사면 돼요. 근데 지금 조정 기간일 때는 제가 뭘 사죠? 여러분 이렇게 시멘트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비철금속이라든가 시장이 쉬어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조정기를 이용해서 주도주를 언제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언제 드린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무료 특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락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주도 섹터들은 온라인 특강에 오시는 분들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으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차이나 H 레버리지 또 고려아연 아세아 시멘트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도 얘기했고 시장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토요일 9시부터 12시에 오전에 또 무료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들 체크해 주시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방법 오늘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선물 옵션 강의입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보면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죠. 주식은 우리가 상승할 때만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상승할 때는 상방, 옵션 하시는 분은 콜옵션 사시면 되고 선물은 매수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하방,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거래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원리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우리가 올라갈 때 내가 상방 베팅한다 주식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보세요. 5월 9일 날 선물옵션 만기인 날의 사례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선물지수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여러분의 주식은 하락합니다. 자, 이날 어땠냐면 선물이 6.35포인트 급락을 했습니다. 투매성 급락을 했고요. 근데 풋옵션은 몇 프로 수익이 났냐면 600%의 수익이 났어요. 되게 많이 났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 막 떨어지고 시장이 박살나듯이 무너지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리츠 ETF가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종목이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올라가는 날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는 주가가 그날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 차트는 늘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날 4월 19일 날 보면 삼성전자는 당일날 하락장을 판단해 보면 3% 하락했는데 풋옵션은 2000%, 하루에 20배의 시세가 났습니다. 수익률 끝내주죠. 두 번째, 5월 3일 날 삼성전기 1.31% 하락했는데 풋옵션은 400%가 시세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떨어지는 하락장일 때 떨어지는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락하면 시세가 나는 풋옵션을 사고 싶습니까? 자, 오늘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5월 9일입니다. 이날 선물옵션 만기인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장출발하고 선물 차트입니다. 고점에서부터 종가 저가로 쭉 빠져버리네요. 만약 주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시초가에 아침에 던지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날 미국 달러 선물을 보시게 되면 달러 선물 일봉입니다. 밑에 차트 보시면 얘는 어땠냐면 들어 올립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에 9은
달러가 올라가는 날, 오늘도 달러가 올랐거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올랐거든요. 장 빠졌죠. 그러니까 달러 수치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 주식하시는 분 중에 달러 올라가는 날 주식을 산다. 매우 용감하거나 무모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얘는 같은 날 저희가 했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일봉인데 내내 올랐고요. 주식은 내내 빠집니다. 만약 하락장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달러 이런 레버리지를 살 수 있었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익을 잘 냈던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주가 빠지는 날 얘는 반대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 좋은데 주가 빠지는 날 떨어지는 종목이 많을까요? 올라가는 종목이 많을까요? 떨어진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가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을 여러분께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선물은 매도 대응을 합니다. 매도라는 건 하방에 진입하는 걸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물 1포인트 빠질 때마다 돈으로 25만 원, 한 개당 25만 원이거든요. 6포인트 빠지면은 약 15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계약 진행하는데 우리가 1,000만 원 증거금이 기본 예탁금 필요합니다. 1억 가지고 움직이면 내가 10개 할 수 있으니까 1,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3% 빠질 때 나는 1억 투자해서 300만 원 손해보거든요. 근데 나는 1억 원어치 선물 매도 하방 진입을 하게 되면 1,500만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주식에 물렸어도 내가 주식을 손절을 죽어도 못하겠으면 선물을 매도해서 하방 내려가는 수익을 내가 취한다면 수익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달에 주식 공매도를 추진하겠다라고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 날 거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속도가 붙을까요? 상승의 속도 붙을까요? 하락의 속도 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때 어떤 대응하시겠습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뒤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처럼 이때 우리는 콜옵션이 기준점을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기준점 싸움을 합니다. 왼쪽 차트가 콜옵션 차트입니다. C, 오른쪽 차트가 풋옵션 차트입니다. P. 그래서 콜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뭘 산다? 풋옵션을 산다. 그러면 나는 주가가 빠지니까 선물 이렇게 빠질 때 하방 베팅해서 매도 수익을 내는 사람, 그리고 또 풋옵션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 근데 이날 어땠냐면 5월 9일 날 옵션 만기 날 풋옵션이 몇 배 났냐면 10배 났어요. 하루에 1000%.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주식이 반토막 난 사람이 10배가 나는 풋옵션을 사게 되면 2배만 먹고 팔아도 100% 수익만 내도 내 원금 회복됩니다. 200% 나게 되면 내 원금의 150%의 수익을 내게 되고요. 300%, 400% 나게 되면 나는 손실난 거 다 커버하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락장에 주식 하실랍니까? 선물 옵션 하실랍니까? 저는 오늘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에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글을 쓰시는 분들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느냐. 당신 저거 남들 선물 옵션 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거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와보세요. 그러면 주식보다 훨씬 쉽다는 것과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게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다 맞추지 못합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손절하고 내가 방향만 바꿔주면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A라는 종목 샀는데 A가 손실입니다. B라는 종목 갈아타서 B로 손해 복구해야 되는데 A도 B도 손절 나게 되면 힘들죠. 계좌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2번 이상 손절 나가면 손실 커져요. 보통 사람들이 3%, 5%에 짧게 안 끊어치거든요. 10%, 20% 손해 나야 손절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만 손절 쳐도 내 원금의 30% 이상 날아갑니다. 복구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면 선물 옵션은 내가 그렇게 손절을 10%, 20%, 30% 쳐도 얘가 시세가 날 때 50%, 100%, 200%씩 시세가 나기 때문에 나는 복구되고 수익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물 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월 3일입니다. 다른 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아침부터 밀면서 갑니다. 삼성전기 고점부터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쌍봉 찍고 죽습니다. 제가 삼성전기 바닥 잡아서 여기서 다 팔고 나서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했습니까? 많이 조정 나왔네요. 자, 이때 미디어 컨텐츠는 주가가 계속 빠질 때 ETF 우리 요거 샀던 거 이만큼 올랐네요. 여러분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찾으면 됩니다. 근데 못 찾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라고? 풋옵션 이날 어땠냐면 저점에서 400% 시세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주기적으로 빠집니다. 이제부터 조정장이고요. 조정 이후에 상승은 한번 하겠지만 여름 한쪽 상승하고 나면 시장의 상승은 끝일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선물 옵션을 배워서 익혀서 잘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형주 ETF 차익 실현한 부분과 또 더 홀딩할 종목들 구분했습니다. 고려아연과 또 아세아시멘트 수익 극대화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고려아연 90% 수익권에 있고요. 아세아시멘트는 지금 가장 바닥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활용 선물 옵션 매매 사례로 하락장에도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세웠습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